미국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면 오전에 잠을 잡니다. 오후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왔네요. 후배가 전화로 통화하고 싶다고 하네요. 후배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국내 주식시장 담당이긴 하지만 저랑은 여러 업무 차 통화를 많이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되니까 복잡한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주식만 하다가 보니까 부동산을 몰라서 개인적인 문제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후배인데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부부가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이사 다닐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다고도 하네요. 선배가 항상 하던 말, 작든 크든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던 말도 생각이 났다고도 합니다. 빚을 내서 갭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갭 투자를 하려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생각해 둔 아파트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후배는 아이가 자라면 이사 안 다니고 살만한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피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강남에 살고 싶어 하겠죠. 부동산을 사야 할 시점인지를 잘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제 생각도 물어봅니다. 저도 주식만 하는 주식쟁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은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아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인 세무사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세무 자문을 많이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무사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부동산은 10년 정도를 보고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 국면에서 들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투자자는 현재의 시장에서도 우위가 있지만 갭 투자로 시장에 들어오면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갭 투자로 들어오면 이자 비용이 차익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거꾸로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간 비용이 차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한 가지를 더 저에게 물어봅니다. 거주를 안 하면 공제가 적어지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1주택은 보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무사가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자 비용이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위해서 들어간 이자 비용과 종부세는 차익에서 차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80%를 공제하던 방식에서 거주도 10년을 해야만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무사와 더 이야기를 주고받고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마인드는 주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식에도 정급 펀드라고 해서 고위험 종목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10년 정도를 배짱 있게 가지고 있을 담대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의 큰 손은 어떤 성격인지를. 그랬더니 큰 손들은 동물에 비유하면 큰 공과 같이 한 발 한 발 움직임이 크면서도 느릿느릿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먹이가 나타나면 너무나 재빨리 낚아채는 맹수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바보처럼 기다릴 때도 있으나 기회가 오면 대담하게 지를 수 있는 배포가 있다고 합니다. 후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무사에게서 소개받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식 어린이를 주린이라고 하듯이 우리도 부동산 어린이 부린이인 모양입니다.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세무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